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죠? 네, 오늘 일찍 일어나야 했죠. 네. 김세윤 씨는 이를테면 뭐 우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거든요, 진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예전엔 가볍게 봤어요. 근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하면서. 네,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제가 이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 한 날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에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시상식을 보지 않고 뭐 기사로 나온 것만 정리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상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체를 좀 분위기를 알아야 돼서 컴퓨터를 앞에 놓고 열심히 보시는군요. 메모를 하면서 요즘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고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작품상 수상작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스포트라이트가 받았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스포트라이트. 네, 제가 지난주에 추천한 스포트라이트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제일 큰 상이죠, 사실 작품상이. 네. 근데 보통은 그 영화제가 이 시상식이 끝나면 작품상을 받은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이번 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누가 받았어? 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작품상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의 가장 큰 관심은 나무주연상 부문이었기 때문에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수상을 했는데요. 그 앞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수상이 아니라 드디어 수상이나 결국 수상이나 마침내 혹은 기어코 같은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연출이 됐죠. 네네. 저는 이게 그냥 뭐 우리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제가 놀란 게 오늘 그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받는데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거기 배우들도 그렇고 뭐 외국 언론에서도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립박수 제 기억에는 정식 그러니까 조 바이든 부통령 나왔을 때 빼고는 정식 그 후보자가 수상한 그 상황에서는 딱 2번 기립박수가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이 엔니오 모리코네고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사실 음악상 수상 처음이 첫 수상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거 아니에요? 사실 디카프리오보다 어쩌면 더 큰 뉴스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역시 그 스타다 보니까 딱 2번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엔니오 모리코네랑 디카프리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엔니오 모리코네는 공로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음악상으로 수상한 거는 이번이 처음.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공로상 받고 그럼 이제 공로상이라는 게 여기서 정말 공이 많으시니까 이제 거의 은퇴하시는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실 공로상 받을 때 이제 뭐 음악상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공로상 주는구나 했는데 엔니오 모리코네를 공로상이 아닌 음악상으로 마지막에 그 상을 한번 받을 기회를 준 게 쿠엔틴 타란티노고요. 저는 타란티노가 연출한 수많은 멋진 장면들이 영화 속에 있지만 오늘 엔니오 모리코네가 상 받는 장면이 어쩌면 타란티노가 연출한 가장 멋진 시퀀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있는 영화를 보고 자란 아이가 커서 자기가 감독이 돼서 자기가 좋아했던 그 음악가를 상고초력 끝에 모셔서 음악을 맡기고 상을 타게 만드는 그 과정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든 수많은 작품 중에서 어쩌면 최고의 작품이 타란티노일지도 모르겠다는 타란티노 생각을. 그 친구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네, 그 자신의 어떤 그 청년기의 감성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이보다 완벽하게 보답할 수 있나 싶은 그런 멋진 장면을 엔니오 모리코네가 연출을 했는데 그와 함께 기립박수를 받은 또 한 명이 디카프리오라는 사실은 올해 뭐 시상식은 그냥 뭐 디카프리오는 역시 스타는 어딜 가나 주인공인가 봐요. 그냥 그 수많은 부문에 상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전체를 그냥 그 디카프리오의 이야기로 도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디카프리오의 대단한 점은 사실 처음에 정말 얼굴로 된 거 아니에요. 꽃미남 배우의 정말 예술이었잖아요. 아니요, 저는 우리가 물론 연기도 잘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디카프리오의 첫 등장이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하나도 잘생기지 않은
그러한 배역을 맡았던 연기가 사실 첫 시작이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우리 대중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타이타닉이죠. 꽃미남 배우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과 완벽하게. 타이타닉. 그러니까 네. 그런 배우에서 오늘날의 이 성격파 배우 네. 지금 뭐 얼굴로 승부하는 배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게 타이타닉 때 후보에만 올려줬어도 그 수상이 아니라 후보에만 올려줬어도 디카프리오의 그 뒤에 작품 선택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타이타닉이 98년도에 아카데미 14개 부문 후보, 거의 전 부문 후보에 올라서 네네. 그중에 11개 상을 가져갔고요. 그때 그 주목을 받은 사람 중에는 케이트 윈슬렛의 나이든 버전 그 역할을 냈던 그 할머니 글로리아 스튜어트까지도 오스카상 무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디카프리오만 후보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이 디카프리오와 오스카의 악연이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스콜세지의 갱스 오브 뉴욕과 네. 스필버그의 캐치미 이프 유 캔에 출연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좋은 영화 많이 했는데 진짜. 영화를 선택할 때마다 왠지 사람들이 오스카상을 노리고 작정하고 출연한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영화들을 이제 우리에게 선보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디카프리오를 보면서 지금까지 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 있잖아요. 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뭐 시킬 때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손드는 아이. 근데 선생님이 시켜주지 않는 아이. 그래서 선생님이 안 시키고 저 뒤에 그 창밖으로 먼 산을 보고 있는 그 아이를 시키는 건요. 크리스찬 베일 한번 해봐. 근데 잘하네 하고 크리스찬 베일은 칭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손을 들었는데 네.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하던 그 아이가 드디어 선생님께 선택을 받고 칭찬을 듣고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친 것 같은 시상식 분위기로 저는 오늘의 그 시상식을 봤고요. 네. 그 또 수상 소감도 화제였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 대통령 후보 연설 같은 욕망의 정치에 묻혀버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멘트로 또 수많은 배우들을 감동시키고 타이타닉 때 혼자 후보에 올라서 내내 미안했던 케이트 윈슬렛이 감정에 못박힌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런 하나의 드라마를 디카프리오가 오늘 연출을 했고요. 네. 사실은 디카프리오만 이렇게 뭐 오랫동안 상을 못 받은 것 같지만 히치콕 감독도 상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셨고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님도 아카데미상 못 받고 돌아가셨고 리들리 스콧 감독도 아직 아카데미상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디카프리오만 무슨 이렇게 그 오스카에서 외면 받은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옳지 않다. 네. 역시 스타는 스타인 것이 그래도 디카프리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외의 부문은 사실 뭐 받을 만한 배우들이 다 받았습니다. 여우주연상 부분은 룸이라는 영화고요. 룸. 네. 네. 그 룸이라는 작품의 여주인공인 브리 라슨. 이거 그 스포트라이트, 룸, 캐롤 뭐 아카데미에서 후보 오른 작품들은 이제 상영 중이거나 곧 개봉하는 작품들이거든요. 네네. 브리 라슨이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데니 시걸의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네. 스파이 브릿지의 마크 라일런스. 스파이 브릿지를 보신 분은 이분에게 조연상을 주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에겐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배우지만 영화를 보면 너무나 대단한 배우. 마크 라일런스. 네, 이 배우 해서 거의 뭐 배우 부문은 사실 받을 만한 사람이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물론 뭐 저는 그 캐롤에 나온 두 여배우를 개인적으로는 밀었지만 어차피 안 될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정말 아쉬운 건 감독상을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레버넌트의 감독이 받은 거는 뭐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매드맥스의 조지 밀러 감독이 받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네요. 네. 그 사실 오늘 매드맥스가 기술 부문상은 다 가져갔어요. 6개 부문을 다 거의 이냐리투 감독은 지난번에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버드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레버넌트를 촬영하던 도중에 시상식 와서 감독상 받고 그러니까 그 작품상 감독상 받고 다시 이제 가서 맞아 촬영해서 올해 와서 또 감독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2년 연속 주기보다는 언제 또 후보에 오를지 모르는 조지 밀러 감독님께 올해는 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 그거는 그게 한국적인 정서예요. 네, 그렇죠. 순전히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4강에 들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 4위전 우리는 이제 3위 하나 4위 하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골키퍼 김병지부터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윤정환 선수 지금 울산에서 감독하는
그런 선수들 좀 대거 내보내자고 코칭 스텝이 히딩크 감독한테 건의를 했대요. 네. 이제 3, 4위전이니까 부담 없이 그동안 못 뛴 사람한테 히딩크 감독이 무슨 얘기냐? 3위와 4위는 다르다. 네. 그래가지고 또 못 뛰었잖아요, 그 양반들. 그거는 몇 해 전에 레슬러란 영화로 미키루코가 올라왔을 때 네. 마음 심적으로는 미키루코에게 주는 게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주지 않았던 걸 보면서 우리 정서하고 달라요. 예. 오스카 이 사람들이 냉정하구나라는 걸 예상은 했지만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정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지 밀러는 그러니까 조지 밀러 감독에게 계속 아쉬움이 남네요. 주면 좋은데. 네. 조지 밀러 못 받았지만 조지 밀러의 아내인 조지 밀러의 아내가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아마 감독님이 뭐 집안에서는 위안을 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듣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상을 기대했던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들이 또 그 다른 분야에 있었는데 네네. 그 작품이 다행히 받아서 사실 사람들이 신경 안 써주지만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큐멘터리상을 에이미가 받았거든요. 네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에이미가 상을 받은 거를 아무도 별로 축하해주지 않길래 홀로 축하하며 그 에이미란 다큐멘터리의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는 네. We Are Still Friends. 이 노래만 들으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글썽이게 만드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다큐멘터리 영화 에이미에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We Are Still Friends 듣겠습니다. Yeah, I want to do a couple of Donny Hathaway tunes. There's someone here tonight who never comes to see me play, who I love to pieces, and this song's for him. 단편 영화 에이미, 다큐멘터리 영화 에이미 중에서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르는 We Are Still Friends 들었습니다. 그 주요 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작품 중에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작품들이 네. 그래도 다 상을 받아서 되게 좋아요. 오.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에이미가 받았고요. 네.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는 사울의 아들 지금 상영하고 있죠. 이 영화도 정말 굉장한 영화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상을 받았고 애니메이션은 인사이드 아웃이 받았고. 인사이드 아웃. 네, 개인적으로 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상을 받아서 올해는 유난히 좀 기분 좋은 시상식이었고요. 네. 아마 근데 시상식을 보실 때 오스카상에 대한 올해 오스카상에 대한 사전 좀 그 정보가 좀 없으셨던 분들은 약간 좀 의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흑인 진행자인 크리스 락이 계속해서 인종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갖고 뭐 농담도 하고 패러디도 하고 네네. 때론 직설적인 멘트도 날리면서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올해 오스카상을 둘러서 논란을 먼저 알고 계셨어야 그게 좀 재밌었을 그렇죠. 거고요. 예. 올해 오스카상 주요 부문 후보가 발표됐는데 후보 중에 흑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물론 아시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백인들로만 후보가 발표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오스카가 너무 하얗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SNS에서 이제 약간 좀 놀림처럼 이렇게 오스카에 대한 조롱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됐고 네. 심지어 그 한 달 전에 그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오스카보다 하얗다. 그러니까 그 눈이 많이 쌓인 미국의 풍경을 보면서 그렇게 그 신문도 약간 좀 조롱을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놀림이 됐던 영화상이 시상식이라서 올해는 특히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시상식 진행이 이루어졌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약간 아카데미 시상식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유머와 위트로 그러한 논란을 웃어넘기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네. 가령 뭐 블랙 히스토리를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흑인들의 역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조용히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잭 블랙이라는 식으로 블랙 히스토리가 사실 잭 블랙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 가벼운 농담으로 또 넘어가는 시기라거나 네.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들의 어떤 장면들을 흑인 배우들이 뭐 패러디하는 장면 그런 식으로 그 논란을 이제 빗겨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후보에는 그 유색 인종이 없지만 시상자의 흑인이나 그 혹은 아시아계 같은 사람들을 많이 좀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병헌 씨도 시상자로 무대에 섰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모습들이 아마 연출된 게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를 지금이라도 아시면
뭐 미리 뭐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혹시 몰랐던 분들은 그걸 좀 아시면 왜 그랬는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주제가상 얘기해보죠. 샘 스미스가 받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샘 스미스의 공연은 정말 전 실망이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그렇게 음이 불안할 줄은 몰랐고요. 오히려 상을 받지 못했지만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오늘 마치 그 지난해 글로리라는 노래가 공연되던 순간처럼 네. 오늘 시상식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미에서도 레이디 가가가 데이비드 보우의 트리뷰트 하는데 하이라이트였어요. 예. 역시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이디 가가의 그 노래 Till It Happens to You, 더 헌팅 그라운드라는 다큐멘터리 주제곡인데 노래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디 가가의 Till It Happens to You 들으면서 김세윤 씨와 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